시장과 종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한 걸음 더 다가보는 마켓맨, 저는 신한투자증권 최진성입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헤드라인과 함께 시장과 관련한 이야기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에 시장 상황과 관련한 헤드라인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국제유가가 4개월 만에 최고의 주간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것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시장 상황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시장을 일단 한번 보면요. 나스닥만 하락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증시를 일단은 보면은 주간 기준으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는데요. 다우가 0.2%, S&P 500 지수 1.1%, 그리고 나스닥은 2.4% 하락하면서 낙폭이 상대적으로 좀 두드러졌습니다. 저희가 고용 서프라이즈를 좀 맞이한 이후에 장기적인 긴축에 대한 공포감이 재부각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여기에 이제 일부 기업들의 실적 부진도 좀 겹쳤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투자 심리 위축을 야기했을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앞서서 좀 말씀을 드렸듯이 특징적인 부분이 몇 가지 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국제 유가입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 WTI가 지난주에 무려 8.6%나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서 작년 10월 초 이후에 최고의 주간 상승폭을 그렇게 기록을 하기도 했고요. 두 번째로 이제 금도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최근 8주 가운데 7주 연속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세 번째로는 비트코인이 6.6% 다시 한번 좀 하락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11월 이후에 최악의 주간을 기록한 이런 자산시장별로 좀 특징적인 부분이 나왔다는 점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 원유 시장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요인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지난주 말미에 유가 상승세가 좀 거셌던 주요 원인을 좀 꼽아보자면은 러시아에서 50만 배럴의 감산을 예고한 것이 역시 결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월 생산의 약 한 55% 정도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아시아 주요 국가들에게 더욱더 비싸게 원유를 팔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국제유가 상승세를 야기했다라고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블룸버그에서 이렇게도 좀 해석을 하더라고요. 중국의 어떤 강한 원유 수요라든지 그리고 터키나 노르웨이, 카자흐스탄 쪽에서의 생산 차질 여파 역시도 원유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이유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도 미국 증시가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에너지 업종이 4% 가깝게 급등을 하면서 또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네, 이 이슈에서 저희가 좀 더 어느 부분을 탐구를 해봐야 되는지 한번 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번 날아오른 에너지, 그렇다면은 실적 성적표는 어땠을까? 이 부분을 좀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증시의 흐름이 좀 주춤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물론 긴축 공포감도 있지만은 기업들의 실적 부진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요, 어닝 시즌에서도 굉장히 다른 모습, 확연히 다른 섹터와는 차별화되는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해 전체를 한번 놓고 봤습니다. 2022년도 세계 주요 에너지 기업들의 갭 기준 이익을 봤더니 무려 2천억 달러 이상의 이익을 달성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뭐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면은 엑소모빌 같은 경우에 지난해 연 이익이 무려 557억 달러였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전년도에 230억 달러 대비해서 2배 이상 급성장을 하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글로벌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만큼 BP라든지 쉘 같은 기업들, 그리고 또 미국의 쉐브론은 이익을 무려 또 355억 달러나 내면서 이렇게 지난해 나란히 좀 실적 대박을 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4분기 어닝 시즌을 좀 놓고 보더라도 지난주까지 S&P 500 기업들의 69%가 실적을 좀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해 4분기 EPS 증가율은 YOY 기준으로 여전히 마이너스 4.9%로 굉장히 부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60% 가까운 이익 성장세를 지난 분기에도 기록했을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가 없었다면 전체 EPS 증가율도 마이너스 9%로 악화될 만큼 이런 에너지 업종의 강세가 비단 최근의 유가 단기 급등뿐만 아니라 실적에서도 좀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두 번째 헤드라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장에도 많은 좀 영향을 끼쳤던 그런 이슈라고 보여지는데요. 개선된 소비 심리, 그런데 기대 인플레이션도 반등을 했다. 이 부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2월 달에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발표가 됐죠. 근데 66.4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그리고 2022년 1월 달 이후에 최고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 달만 하더라도 이 같은 소비심리 지수가 50에 턱걸이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소비심리가 급격하게 좀 회복이 되고 있음을 저희가 이번 지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좀 세부 지표를 뜯어놓고 보면요. 미래 기대 지수는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판단을 하는 그 지수 같은 경우에는 68.4에서 72.6으로 급반등했던 것으로 이번에 집계가 됐는데요. 결국은 최근에 이 증시가 좀 많이 반등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고용시장이 견고하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 사이에서 경기 연착륙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샘솟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1월 달에 소매 판매 전망치가 이제 1.5% 증가로 좀 나오고 있어요. 12월 달에는 좀 서프라이즈가 나쁜 쪽으로 나타났었죠. 1.1% 감소를 했었는데 여기에서 부진을 해소했을 것으로 또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비 심리가 반등한 만큼 기대 인플레이션도 반등을 하면서 시장에 좀 우려를 키우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지표 내에 1년 후에 인플레이션 예상 수치가 있습니다. 근데 전달에는 3.9%였는데 이것이 4.2%로 상승을 했습니다. 결국은 다시 한번 물가에 대한 공포, 여기에 따라서 연준의 긴축에 대한 공포를 자아냈던 지표라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국제유가 상승세도 좀 반영을 한 그런 기대 인플레이션의 반등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이슈에 대해서도 어떤 부분을 저희가 더 살펴봐야 하는지 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보단 공포다. 이번 주 CPI 예상은 이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화요일 날 CPI가 나오면서 우리가 기대 인플레이션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를 얼만큼 감내를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좀 시험대에 오르게 됐는데요. 예상치부터 일단 수치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날 발표가 되는데요. 일단은 MOM 기준으로 0.5% 상승, 그리고 YOY 기준으로 6.2% 상승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12월 달에 CPI가 MOM 기준으로 0.1% 하락했다고 처음에 발표가 됐던 바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래도 다시 한번 또 전달 대비해서는 인플레이션 반등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바클레이즈에서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최근까지도,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전히 CPI가 지배적인 이슈가 될 것 같다라는 분석을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지금 보면은 인플레이션의 피크는 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번 주 CPI를 저희가 걱정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이 하강 노선이 좀 원만하지 않은 점이 좀 문제라고 보여지는 그런 대목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 12월 CPI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전달 대비 0.1% 하락으로 나왔다가 이번에 0.1% 상승으로 수치가 또 수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에 발표가 되는 1월 수치 같은 경우에도 컨센서스가 많이 좀 엇갈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클리블랜드 연방은행에서 집계를 하는 CPI 나우캐스트라는 그런 헤드라인 수치를 한번 보면은 1월 CPI를 MOM 기준 0.6% 상승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 YOY 기준으로도 6.5%의 높은 그런 인플레이션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각각으로 예상치가 좀 나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스트래트가스 같은 이 기관에서는 일정의 좀 굴곡이 없이 디스인플레이션은 없다. 범피니스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좀 굴곡이 계속해서 있을 것임을 좀 시사를 하는 그런 분석을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CPI 중에 세부 수치는 저희가 뭘 좀 집중을 해봐야 될까요? 결국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여러 차례 좀 강조를 했을 만큼 주거를 제외한 서비스 지표를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과 관련을 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거 제외 서비스가 포커스다. 그리고 이것이 고용 압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서비스 가격 상승세가 좀 진정이 돼야지 임금 상승세도 진정이 될 수가 있다라고 저희가 분석을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의료라든지 교육 그리고 여가 등의 항목이 이번 주 CPI에서 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엔 세 번째 종목과 관련한 헤드라인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버에 뒤처지고 있다. 리프트가 최악의 하루를 보였다는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좀 특징주를 좀 보면요. 리프트의 주가가 무려 36%나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장 후에 최대폭으로 1일 기준으로 좀 낙폭을 기록을 하는 그런 최악의 하루를 보였는데요. 결국 이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이던스가 문제였습니다.
올해 1분기 매출이 9.75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자체적으로 예상을 했어요. 근데 컨센서스가 10.9억 달러였기 때문에 꽤 많이 이렇게 밑도는 그런 수치가 나왔고요. 그러면서 시장에 좀 우려를 자아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경영진에서는 이렇게 좀 설명을 했어요. 보수적인 가이던스는 계절적인 영향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가격 하락, 우리가 뭐 이렇게 승차 공유 서비스를 이용을 하더라도 가격이 좀 세지는 그런 시간대, 프라임 타임도 이 감소를 좀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한 이유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과거 그 운전자가 또 부족했을 시점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가격이 굉장히 높았죠. 근데 이제는 가격이 좀 낮아지고 있는 점 역시도 가이던스 부진의 원인으로 저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4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 YOY 기준으로 21% 성장을 지속을 하면서 예상치를 또 상회하는 수치를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활성 라이더 수, 그러니까 이용자 수 같은 경우에도 2,004만 명에 달하면서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지난 실적은 괜찮았는데 이번 실적 가이던스가 부진했던 만큼 시장에서는 일단은 지난 분기 실적에는 큰 관심을 두지는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관련해서 또 분석들을 한번 인용을 해보면요. 웨드부시에서는 이렇게 좀 혹평을 했습니다. 이 22년간의 IT 애널리스트 생활을 했다라고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가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 중에 최악의 탑 3에 들만한 이번에 컨퍼런스 콜 내용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버가 승차 공유 서비스 시장을 이제는 독식을 하면서 리프트는 루저로 전락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이슈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점에 더욱더 집중을 해봐야 될까요? 극명한 힙이 리프트, 우버와 과연 무엇이 달랐길래, 그리고 앞으로는 무엇이 다르길래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잘 이해를 하고 있듯이 리프트와 우버는 동일한 사업을 영위를 합니다. 물론 이제 차이는 우버 같은 경우에는 뭐 배달 사업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미국에서의 승차 공유 서비스 시장의 점유율은 우버가 한 7 정도, 그리고 리프트가 한 3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당초의 예상은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좀 지나고 일상이 좀 회복이 되면서 양사가 나눌 만한 파이가 충분할 것이다 쪽으로 좀 모아졌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리프트만의 장점, 뭐 가격이 저렴하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될 것이다. 그래서 리프트도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예상이 좀 지배적이었던 과거의 그런 컨센서스였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부분들 한 3가지 정도로 이유를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 반경을 좀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버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발빠르게 글로벌 시장에 침투를 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리프트는 글로벌 시장에 대한 또 진출이 좀 늦어지는 그런 모습이 됐고요. 여기에 더해서 자신들의 주력 시장이 미국의 서부 지역입니다. 뭐 실리콘밸리라고도 보여지는데 여기에서의 업황 회복이 좀 더디게 진행이 되면서 리프트가 상대적으로 좀 회복을 못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배달 사업의 부재입니다. 우버가 톡톡히 좀 수혜를 보고 있는 그런 섹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리프트가 또 사업 다각화에도 실패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버에 뒤처지는 그런 원인으로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 상황을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리프트와 우버의 가격이 비슷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리프트 측면에서 가격을 더 내리자니 규모의 경제가 부족한 그런 또 상황이죠. 여기에 뭐 보험비 부담이 늘어난다든가 이런 악재도 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 악화를 우려해서 우버에 대응해서 가격을 더 내릴 수 없는 진퇴양난의 시점이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최근 1년간의 주가도 리프트가 무려 75% 하락한 반면에 우버는 9% 정도 하락하면서 선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 퍼포먼스에서도 극명한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까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켓의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월요일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